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00년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함께 6.15 공동선을 발표했죠. 그런 뜻있는 날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대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소위 버리지 못한 대국주의 근성 이렇게 한번 표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 8일 날 이재명 바른민주당 대표가 중국 싱하이먼 중국의 싱하이밍 소위 대사를 찾아갔습니다. 성북동으로. 그러니까 저녁 초청을 받은 거죠. 그런데 싱 대사는 우리 거대 야당의 대표를 만나서 마치 선생이 학생을 훈육하듯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북한의 핵 확장에 대한 억지를 위한 여러 제재 조치를 취하고 일본과 셔틀 외교를 통해서 정상을 회담을 하고 그 결과로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한미일 간에 사실상 동맹체제를 굳건히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냉전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특히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대단히 껄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하고 지난번 G7 회의에서도 한국제 무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위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좀 냉랭하고 중국도 달갑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런 기회를 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접촉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군사 여러 가지의 장비, 실탄, 폭탄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주면서 소위 동맹 체제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의 싱 대사가 우리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사실은 중국의 국격으로 보면은 싱 대사는 우리나라의 행정부의 과장급쯤 되는 격입니다. 그런데 당대표를 불렀어요. 사실은 그 대사가 당대표실로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김기현 소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됐을 때는 싱 대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갔는지 이재명 대표가 가서 초등학생 훈시 받듯 받고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는데 어느 편에 쓸 거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만일 미국 편에 굳건히 쓴다면 우리나라로부터는 팽당할 것이다. 이런 아주 소위 공격적이고 또 대단히 위험스러운 얘기를 외교관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언론들이 나오고 또 지금 싱 대사에 대해서 못마땅한 그런 결례를 범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국무회의에서 비공식 회의죠. 국무회의에서 싱 대사를 지적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는 적절치 않고 과거에 마치 원세계라는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82년 이모군란을 수습한다고 해서 중국 청나라가죠. 그 당시 군대가 한국에 진입했을 때 참 부단장으로 찾아온 원세계, 중국말로는 소위 위안스카이라고, 위안스카이.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때 위안스카이 나이 23살입니다. 젊은 청년이 우리나라는 대이찜 계급을 달고 와가지고 아주 우리 국정을 농단했어요. 대원군을 몰아서 벌모로 청나라로 잡아가고 고종을 세워서 그때 고종은 사실은 대원군의 섭정 속에 있었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마치 자기 손아귀에 들어있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짓을 했다 그러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위안스키 같은 자가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중국은 외교부 방송을 통해 외교부 문서를 통해서 정중하게 마치 경고성 우리에게 반박을 하는 그런 성명을 또 냈습니다. 이 지금 한중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워. 우리는 미국하고는 안보적 동맹 관계고 한미 동맹 체제가 있으니까 중국하고는 경제적 전략적 관계예요. 그동안에 중국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무역을 성장시켜 가지고 국가적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나 벌써 2년 전부터 코로나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시대부터 중국은 경제 규모가 적어지면서 우리 중간재 수출을 억제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도 제재를 미국이 가하고 중국이 또 스스로 그들 나름대로 반도체를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수출 역량은 오히려 적자로 돌아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우리는 사드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고통을 심하게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들어있는 대국주의적 근성을 지금 논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국이라고 그래, 스스로. 큰 나라죠. 영토도 뭐 우리 한 100배, 남쪽만 100배, 인구는 뭐 14억. 엄청나게 큰 나라죠. 개인당 소득은 지금 뭐 한 10,000불 정도 된다고 보고, 뭐 북경이나 상하이나 광동 이런 데는 심전, 선전 이런 데는 뭐 30,000불 가까이 올라온 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몇천 불에 허덕이는, 몇백 불에 허덕이는 저 지역 티베이 또는 서장 이런 지역이 또 있습니다. 아주 불행한 나라죠. 일불 가지고 하루를 먹고 사는 족속도 많아요. 소위 그들이 좀 한참 경제성장이 10% 가까이 갔을 때는 농민군이라고 해서 농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전부 괭이 버리고 삽 버리고 도시로 와서 근로자가 됐어요. 근데 지금 성장이 5% 전후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장이 폐쇄됐거나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소위 그 농민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실업자가 돼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언제 폭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시진핑은 3년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3년임의 전제 조건이 바로 대만의 통일이에요. 대만을 물리적으로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위협을 합니다. 그 대만은 단순하게 남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해역이 만일 봉쇄되면 우리 무역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모든 무역의 지금 70~80%가 대만 해역, 저희 남중국해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석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의 패권 전쟁은 굉장히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만일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 반드시 미국은 거기 개입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미국의 군사적 힘을 빼기 위해서 김정은이를 종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기회라고 하면서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럼 미국은 한국 전쟁에도 개입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핵심이에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대국적 근성을 어떻게 고치느냐. 조선조가 520년 통치하는 동안에 중국은 진짜 대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소국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4대 이소예요. 적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중국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줄 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했지 않습니까? 하나가 연호를 만들지 말고 너희들 왕 위에다 뭘 붙이지 마라. 그러니까 조선조 우리 역대 왕들은 그냥 왕이야. 태정태세 문단세가. 고종 때 와서 비로소 고종 황제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잘 지켰어요. 연호 없어요. 우리 연호도 고종 때 와서 만들었어요. 대흥군 시대. 그래서 미국에서 망명 생활하면서 사실상 조선의 독립을 주장했던 서재필 박사들은 이 서대문 거기다가 독립문을 만들었던 거예요. 누구로부터 독립이냐 이게. 중국으로부터 독립이에요.
바꿔 말하면 중국으로부터 정치적 자유로움이 없었다 이게. 우리 기록에 보면 늘 세자 책봉을 허락받으러 중국 황제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에 사신이 들어온 왕들이 벌벌 떨어요. 뭘 예물로 갖다 바칠까? 응? 그들이 머물드는 그 영빈관 같은 그런 자리, 바로 서대문 그 입구죠. 무학재 있는데. 왕들이 벌벌 떨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영입을 해야 되고 황제의 문안을 물어야 돼요. 이런 비극적 관계에서 살아남은 것은 다행이지만 우리의 자존심은 한없이 꺾였습니다. 45년 해방과 동시에 48년 남쪽에 대한민국이 생기고 또 같은 우리는 8.15고 북한은 구구제라고 해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생겨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난 거예요. 50년에. 그 3년간 전쟁할 때 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이 이루어지고 10월 1일 38선을 넘었어요. 우리 육사단이. 압록강에 물을 뜨다가 평양 시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환영식이 있었어요. 우리 국군이 저 두만강까지 올라갔어요. 거기 두만강변에 낮은 선봉, 해산진, 해령 이쪽에만 깃발이 안 흘렀지 대한민국 태국기가 다 흘렀어요. 이때 중국이 또 군사적 개입을 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장진호 전투 같은 걸 겪으면서 또 우리는 함흥부두에서 결사적인 도하작전을 합니다. 피난 행렬이 10만 명이 도피를 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 거제도에서 머물고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비참한 역사가 중국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근데 그런 그 지배적 욕구에 충만되어 있는 중국 지도자들은 지금도 한국을 소국으로 해요. 한국은 그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GA 8대 강국이에요. 경제적 규모가 세계 10번째. 개인 소득은 당신들은 1만 불 이짝저짝 우리는 3만 5천 불이야. 그런데 버리장머리 지금도 한국을 소국으로 알고 시행대사가 우리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마치 초등학교 학생 훈육하듯이 타이르면서 압력을 넣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드 때문에 우리가 붕괴했는데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외교적 용어가 아니고 수사가 아니라는 경고를 했어야 돼요. 다 듣고 그걸 마치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이 벌어졌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냐 이게. 그냥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민족이 결코 중국에만 그렇게 머리 숙이고 산 거 아니에요. 하은주 시대로부터 우리의 중국의 갑골 문자가 나올 때 그때도 우리 문화가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줘서 갑골 문자가 생기고 최근에 중국이 지금 홍산 문화라고 해가지고 만주 일대 부근에서 만리장성 저 동쪽으로 와가지고 많은 유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게 다 우리 조선의 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산 문화의 근원이 우리 민족이 백이 민족이 가서 일궜던 문화다. 그러니까 우리 당군조선은 그들이 말하는 기자조선이 아니에요. 당군조선이에요. 우리 많은 중국의 동북 삼성에 뻗쳐 있었어요. 사만시대도. 이런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백제가 중국 내륙에 깊이 있었어요. 신라가 중국 땅을 통치하던 거의 시대도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는 눈을 감고 그래서 옛날 그 고려대학 총장을 했던 홍일식 박사는 사소이대란 말을 써요. 큰 나라도 적은 나라를 섬길 수 있다. 공자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잖아요. 나는 동이, 구이, 소유 이자는 오랑캐 자가 아닙니다. 큰 활차, 큰 대자 속에 활궁자가 들어있어요. 동이, 동쪽에 있는 활차고 있는 선비나라에 가서 자기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국을 큰 나라로 봤어요. 지금은 영토가 얼마나 넓느냐, 인구가 얼마나 많냐, 또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가 강국이 될 수 없어요. 반도체 칩 하나가 머리통에 10만 불, 100만 분의 1의 작은 입자가 모든 운명을 결정하잖아요. 지금 AI, 인공지능이 판세를 뒤집고 있는 시대에 살아요. 그 나라의 국력의 가장 척도는 기술력의 보관, 기술자가 얼마나 많이 거기서
양산돼 나오느냐에 국력을 가름하는 거예요. 이 적은 나라도 중심이 돼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문명을 새로운 대륙 문명, 태평양 문명의 중심에 한국이 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장머리 고쳐라 이거야. 시진핑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트럼프하고 잔디밭을 걸으면서 아주 못된 말을 남겨놨어요. 한국은 과거에 조선의, 아주 중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이따구 소리 했어요. 그 버리장머리가 지금도 외교관들 머리나 대사 머리에 있으니까 시흥대사가 이런 짓 거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응? 우리 과거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지금은 당당히 어깨를 펴고 얼마든지 세계 앞에 우리가 맞서서 우리의 국익 또는 우리의 국가적 국격을 높일 때가 됐어요. 존경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스스로를 깨우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우리 한국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뭐예요? 우리의 전통, 우리 어린이 때부터 갖고 놀던 게임들이 다 드라마화해가지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를 뒤흔들었던 거고, BTS 방탄소년단이 우리 음악을 가지고 K-팝의 원조가 돼서 우리 리틀엔젤스가 세계에 감동을 주는 그런 문화적인 소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기다렸던 문화대국. 이제 문화와 기술이 합쳐져 가지고 문화 테크놀로지, 컬처 테크놀로지 이런 것이 세계 중심이 될 때는 크고 작은 나라의 개념을 벗어나야만 글로벌리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세계화. 중국도 이제 그 탈을 벗어야 돼요. 이웃나라를 배려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지. 그 버리장머리 없이 말이야. 무슨 어느 편에 쓰면 마치 무슨 팽당한다더니 또 불길이 무서운 줄 알아라더니 이따구 소리 하지 마라 이게. 그 지금 북한의 김여정이 가는 쏟아내는 말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독살스러운 말들. 좀 점잖은 문화적인 대국다운 가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야 높아지는 거예요. 옛날 말에 집안에서 존경받아야 밖에 가서 존경받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은 제가 분명하게 대국주의적 근성, 버리지 못한 대국주의적 근성을 바꾸라고는 담대한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부디 옛날에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청나라에 조공바치고 명나라에 조공바치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깨를 펴고 죽는 날 과감하게 죽더라도. 일본 식민지 시대에 장개석이가 술만 먹으면 한탄했던 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2000만의 조선에서는 안중근이 나오고 윤봉길이 나오고 이봉창이 나오는데 왜 6억의 중국에서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냐고 통탄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문화적 가치와 우리 경제력을 앞세워서 우리 방위산업이 지금 세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두렵단 말입니까? 이런 면에서 당당하게 우리의 처신과 위상을 높이면서 국격을 높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